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아직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 실전을 통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버드 콜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나오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되는 게 상식적인 구조이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 수익률도 당연히 제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을 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일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그리고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어요.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커버드 콜 ETF도 하락은 하겠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일부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커버드 콜이냐? 그렇지는 않죠.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상방이 막혀요. 수익을 많이 추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을 이해를 하시려면 옵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옵션 종합 시세판이에요.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아셔야 하는데 우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행사 가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콜옵션이 있죠. 그리고 콜옵션에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 콜옵션의 가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풋옵션이 있는데 이 풋옵션은 커버드 콜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커버드 콜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행사 가격, 그리고 옵션의 가격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옵션의 가격이 좀 낯설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금액으로 표현이 되는데 옵션은 이렇게 포인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제가 캡처 뜬 날 기준으로 콜옵션의 가격이 330 행사 가격 기준으로 5.9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세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승수가 25만원입니다. 그래서 5.9 곱하기 25만원 하면 150만원이 좀 안 되죠? 이게 바로 옵션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행사 가격이 올라갈수록 콜옵션의 가격이 좀 저렴해지죠? 1포인트가 안 되면 25만원 이하인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옵션 시세를 자세히 조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증권사 HTS인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메뉴가 선물 옵션 메뉴가 있고 여기에 현재가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가 화면에 들어가면 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이 돋보기 모양이 있죠. 그리고 검색창을 누르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종목 검색창이 뜹니다.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선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커버드 콜 전략하고는 무관합니다. 스프레드, 선물하고 연관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 그리고 아래 관련된 상품들 중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행사 가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만기를 선택하시면 옵션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월간 옵션이어서 이게 매월로 표시가 돼 있죠.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 월간 기준으로는 매월 둘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24.12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2024년 12월 둘째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옵션 이런 뜻이에요. 25.01은 2025년 1월 둘째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옵션이라는 뜻이고요. 이 만기를 선택하시고 행사 가격에서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옵션을 이렇게 찍어서 선택을 하면 옵션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월간 옵션뿐만이 아니라 위클리 옵션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월, 목, 일주일에 이틀 만기가 되는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월요일도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매일 만기가 되는 옵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데일리 옵션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커버드 콜이에요. 그래서 이런 ETF들은 대부분 데일리라는 명칭이 ETF 명에 붙어 있죠.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클리 옵션을 조회한다 그러면 하나 선택하시고 이 중에서 선택하고 싶은 행사 가격 그리고 거기에서 옵션을 선택을 하면 조회를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현재가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가 창에 보면 위클리 옵션이고 언제 만기가 되고 행사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가 다 들어있죠.
차트도 조회해 볼 수 있고요. 그냥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문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느냐? 자, 매수 화면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주식처럼. 계좌번호 놓고 비밀번호 놓고 수량 놓고 가격 찍어서 넣으면 됩니다. 가격은 5.77에 넣은다면 5.77 곱하기 25만원. 만약에 두 계약 사면 2. 이렇게 하면 뭐 300만 원이 좀 안 되겠네요. 이렇게 3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옵션을 두 계약 정도 살 수 있어요. 자, 핵심은 우리는 매도예요. 매수가 아니죠. 커버드 콜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놓고 그 위에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게 커버드 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중요한데 매도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행사 가격을 선택을 하고 수량 놓고 가격 놓고 주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5.77에다가 두 계약을 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5.77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두 계약 하면 300만 원이 좀 안 되죠? 이 금액이 바로 제 계좌에 꽂힙니다. 자, 매수를 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매도는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매도 주문을 넣으면 내 계좌에 그 금액이 먼저 입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매도를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콜옵션은 내가 구매한 이 행사 가격보다 기초지수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이 상승한 만큼을 매수자한테 정산해주는 구조가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의 포지션이죠. 그러려면 이 정산해줄 금액이 필요해요. 근데 주식이 10% 급등하거나 20% 급등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증거금이 있으면 매도를 해서 계좌에 먼저 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작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거금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증거금은 현금만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현물도 인정을 해주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증거금 삼아서 매도할 수 있게 해줘요. 커버드 콜 전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ETF가 100억의 순자산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100억만큼 코스피 200을 추종할 수 있게 먼저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 100억을 담보로 증거금을 잡고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1%의 프리미엄을 확보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재원으로 분배를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세판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옵션 잔존일이에요. 이 옵션 잔존일에 따라서 옵션의 가격들도 달라지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옵션을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1포인트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옵션이 2포인트로 오르면 그냥 팔아도 돼요. 그러면 100% 수익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1포인트에 사서 0.5포인트까지 떨어졌으면 손실을 받겠죠.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커버드콜 전략은 거래를 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옵션을 사서 그냥 만기까지 쭉 가지고 갔다가 만기가 됐을 때 자동 청산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만기에 어떻게 청산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잔존일에 따라서 어떻게 옵션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슬리 옵션. 행사 가격은 330입니다. 잔존일이 23일 남았어요. 가격이 5.93이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이에요. 잔존일이 6일 남았습니다. 똑같이 행사 가격은 330입니다. 위클리 옵션인데 잔존일이 이틀 남았어요. 행사 가격은 똑같이 330이에요. 행사 가격이 똑같이 330인데도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옵션의 시세가 비싸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300이 만기가 됐을 때 330보다 기초지수가 더 상승을 하면 그만큼 정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은 잔존일이 많이 남았을 때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의 가격은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자 이틀 남아있는데 1.5일이에요. 지금 현재 지수가 329.97이었습니다. 행사 가격보다 미치죠.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틀 뒤에 주식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거 옵션은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돼서 이 프리미엄을 전부 다 콜옵션 매도자가 먹을 수가 있는데 이틀 동안 그러면 어떤 속도로 우리가 소진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5니까 0.75 속도로 소진된다 프리미엄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일 남은 거 기준으로는 그 속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2.38이니까 지수의 소진 속도는 0.4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3일 남아있는 거는 한 0.25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기가 가까워올수록 프리미엄의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때문에 요즘에 분배율을 굉장히 많이 높인 ETF들이 데일리 옵션이라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 때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정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초 지수 빼기 행사 가격, 이게 정산 금액이 되고요. 정산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그 금액을 매수자에게 정산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0이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정산할 게 없어요. 이전에 매도하면서 들어왔던 프리미엄을 매도자가 모두 다 수취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옵션 만기일 날 마감 종가가 329.33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행사 가격 330에 있는 콜 옵션을 매도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마감날 종가가 329.33이었어요. 329.33 빼기 330 하면 마이너스 0.67이 나오죠. 0이거나 마이너스면 매도자가 정산해 줄 게 없죠. 행사 가격보다 많이 올라가면 콜옵션 매도자는 올라간 만큼 매수자한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취했던 프리미엄 받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옵션 만기일이 만약에 330에 끝났다. 내가 구매했던 행사 가격이 끝났다. 그러면 종가 빼기 행사 가격 했을 때 0이 나오니까 매도자가 역시 정산해 줄 게 없습니다. 처음에 프리미엄만 수취하고 끝나면 되죠. 만약 지수가 일부 올랐어요. 소폭 올라서 332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332 빼기 330 하면 2가 나오죠. 그러면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이만큼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증권사에서 알아서 내 계좌에서 이만큼 돈을 빼서 다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누군가 매수했던 사람한테 정산을 해주겠죠. 그런데 우리 처음에 이 매도에서 들어왔던 금액이 있죠. 5.9. 5.9 빼기 2.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만큼 우리가 정산을 해주긴 하지만 요만큼은 남아요. 그래서 주가가 2포인트 올랐죠. 만약에 커버드 콜을 쓰지 않았다면 일반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했다면 2포인트만큼 이익이 났을 텐데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3.9만큼 수익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한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례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행사 가격을 각각 다르게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종가는 똑같이 329.33에 끝났는데 행사 가격이 332.5인 것도 팔고 330인 것도 팔고 327.50인 것도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각각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32.50은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산해 줄 게 없어요. 대신에 얼마 벌었죠? 4.7 벌었네요. 그쵸? 처음에 매도했던 프리미엄이 그대로 입금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330인 경우에는 5.9의 프리미엄이 들어왔고 정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327.50을 매도했다면 7.32가 들어왔는데 지수가 329.33에 끝났으니 1.83만큼 정산해 줄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프리미엄 7.32를 수취했고요. 1.83을 정산해주면 5.49만큼 이익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옵션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났나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5.90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주가 수준하고 행사 가격이 가장 근접한 게 이 330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근접한 행사 가격 그리고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걸 바로 우리가 ATM이라고 해요. at the money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많이 추구하는 커버드 콜 ETF일수록 이 ATM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TM 위에 있는 이 옵션들을 OTM이라고 해요. 아웃더머니의 약자이고 OTM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리미엄이 낮아지죠. 그래서 OTM 1%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현재 주가 대비 1% 수준에서 행사 가격이 높은 걸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ATM 아래에 있는 옵션들은 ITM이라고 하는데 커버드 콜 ETF 전략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ATM과 OETM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옵션 만기일에 마감 종가가 337.50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상승하면 7.50을 정산해 줘야 돼요. 근데 330에 5.90에 처음에 프리미엄을 수치를 했어요. 그러면 5.90 빼기 7.50. 커버드 콜 전략에서는 손실이 발생됐네요. 그런데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에 몽땅 투자를 해놓는다 그랬죠. 그러면 주식에서 7.5포인트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이만큼 수익은 달성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성된 수익에서 우리가 이 매수자한테 정산해 줄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수익이 전부 다 매수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커버드 콜 전략은 결국에 5.90만 남게 돼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의 단점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상단이 막히더라. 그래서 그 주가지수 상승분보다는 낮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가 어떻게 수익률 구조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330포인트의 행사 가격의 콜옵션을 5.90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매도량은 정확하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순 자산의 한 배의 영향을 주는 정도로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수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5.90이면 330포인트 지수로 나누면 1.79예요. 그러면 수익률의 기초자산의 변동이 없어도 1.79의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게 되고요. 지수가 1.79만큼 하락하게 되더라도 이 ETF의 손실은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반면에 지수가 1.79% 이상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띠게 되고요. 만약에 옵션의 매도량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인다면 이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요? 0.9% 정도로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 상단의 기울기는 참여율이 50% 정도,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50%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커버드 콜 ETF의 단점은 과연 없나? 제가 만약에 투자 시점이 330포인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지수가 급락합니다. 297까지 급락했어요. 약 10%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앞서서 약 1.8%의 프리미엄을 만약에 수치를 했다면 이 ETF의 실질적인 손실은 10% 빼기 1.8 이렇게 해서 8.2%의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수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커버드 콜 ETF에 투자하는 게 방어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옵션 만기일에 다시 2차로 투자를 합니다. 그럴 때 지수가 그 이후에 다시 330으로 복귀를 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수에만 투자를 했다면 다시 원복이 됐으니까 손실도 없겠죠? 그런데 이미 여기서 손실이 발생돼서 순 자산 가치가 91.8까지 하락했을 텐데요. 이때도 콜옵션의 가격이 그냥 5.9로 유지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5.9에 또 매도를 했어요. 또 프리미엄을 수치를 한다면 이 사람의 수익률은 여기서 상승을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1.8%에서 막히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한 94 정도 순 자산이 회복하게 됩니다. 100에서 출발했다면 100이 되어야 하는데 큰 하락 이후에 상승을 만나면 순 자산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되고 프리미엄만 수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커버드 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커버드 콜 ETF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처 방안은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하실 때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는 자산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시고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하면 만약에 커버드 콜 ETF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기초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10%를 하락한다든지 또는 그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든지 이때는 커버드 콜 ETF로 일부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커버드 콜 ETF를 정리를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됩니다.
물론 100%를 전부 다 교체 매매를 의사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뭐 5대5 비율로 배분을 한다든지 다른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하셔야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한다면 회복할 때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커버드콜 ETF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나스닥 100 옵션을 활용해서 커버드콜을 활용한 ETF가 굉장히 많죠. 이 ETF들 중에서 분배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결과들을 보였는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